네, 저금리 시대 확실한 재테크 비법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매거진의 이은지입니다. 와, 행복한 주말입니다. 자, 여러분들은요, 요즘 유행하고 있는 단어인 욜로라는 말 들어본 적 있으세요? You only live once라고 해서요, 한 번뿐인 인생이다 이런 뜻인데요. 그만큼 후회 없이 살아야 한다 뭐 이런 뜻이겠죠. 자,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후회 없이 살고 계신가요? 자, 만약에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 후회를 하신 적이 있으시다면요, 오늘 저희 방송과 함께 다시 한번 도전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매주 금요일은요, 부동산 경제연구원의 최규용 원장님과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국에 계신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땅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의 최기영입니다. 오. 아니, 오프닝 인사를 준비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네, 제일 연습 많이 한 분입니다. 네, 제일 강력한 한 방이 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원장님께서는 욜로 어떻게 후회 없는 인생 살고 계신가요? 그럼요. 저는 항상 이렇게 후회 없는 인생을 살려고 네. 제 나름대로 이렇게 갖고 있는 원칙이 있으세요? 네, 원칙이라기보다는 갖고 네. 있는 말이 한마디 있습니다. 뭔가요? 뭐냐면 네. 항상 감사하며 살자라는 말을 가슴속에 새기고 사는데요. 왜냐하면 어떤 후회스러운 일이나 누굴 원망할 수 있는 일이 생겼을 때 네. 항상 그 상황에 대해서 감사하게 되면 좀 그런 마음들이 가라앉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항상 매사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저희 방송 빛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오늘 아주 좋은 방송이 될 것 같은데요. 자, 부동산 투자도 또 후회 없이 해야 할 텐데, 그런데 제목이요, 땅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입니다. 원장님께서는 이 프로그램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좀 이끌어 주실지 소개 좀 해주세요. 요즘에 후회 없는 투자 이렇게 많이 고민하고 계시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정보가 그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냐면 지금 언론 매체나 책이나 어떤 SNS를 통해서 네. 너무 많은 부동산 정보들이 흘러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어떤 게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그 정보인지 그 진위 여부를 가릴 수 있는 그런 눈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방송을 통해서 앞으로 어떤 부동산의 상황이 생기면 왜 그런 것들이 생겨났으며 또 앞으로는 어떤 것들이 예측되며 거기에 대한 대응책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조금 깊이 이렇게 알아가보는 시간을 가져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그 넘치는 정보의 진위 여부를 가릴 수 있는 이제 그런 시간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네, 무척 기대가 되는데요. 그런데 코너 제목이 부동산 무엇이든지 물어보세요도 아니고 땅 무엇이든지 물어보세요입니다. 이렇게 정하신 이유가 있으셨던 거예요, 제목은? 네, 당연히 이유가 있죠. 네.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했는데요. 이유는 뭐냐면 땅 자체가 곧 부동산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건물은 땅 위에 있거든요. 그렇죠. 혹시 하늘에 있는 건물 보신 적 있으신가요? 하늘에는 구름만 있네요. 네. 그럼요. 그러니까 어떤 건물이든 토지든 그 자체가 땅이기 때문에 저는 땅을 알아야 부동산을 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서 땅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부동산에 대해서는 어떤 것이든 물어보셔도 된다는 그런 이유에서 제가 제목을 이렇게 만들어 왔습니다. 저는요, 우리 최기용 원장님이 여러분들 느끼셨죠? 이 자신감, 패기, 이런 게 너무 지금 기대가 돼요. 벌써 강의 시작 전부터 무척이나 기대가 되는데요. 자, 그럼 오늘 최기용 원장님과 함께 땅에 대한 모든 정보 샅샅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인 강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서울이나 지방에서 세미나나 교육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지금까지 만나왔습니다. 근데 오늘부터는 매주 금요일 여러분들과 이렇게 매주 만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너무 설레어서 어제 사실 잠도 좀 설쳤습니다. 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게 우연이라고는 생각을 하는데 오늘이 7월 7일입니다. 그래서 행운의 7이 2개나 들어간 좀 기운이 좋은 날이라고 저는 느끼고 있는데요. 혹시 사회자님께서는 7월 7일 하면 떠오르시는 게 있으신가요? 견우와직녀? 네. 너무 뻔한 걸 제가 물어봤죠? 네. 그러니까 7월 7일은 그 음력으로는 견우와 직녀가 오작교를 통해서 이렇게 만나는 재밌는 설화가 있는 날이죠. 네. 그런데 원래 견우와 직녀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보통은
어떤 사랑과 이별, 그리움을 이렇게 먼저 떠올리실 겁니다. 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인연을 좀 먼저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견우와 직녀가 처음 이렇게 만나게 된 그 인연을 좀 많이 떠올리게 되는데요. 저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제가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첫 인연을 맺게 됐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저와의 오늘 이 인연이 앞으로 부자 되는 그 부동산을 소유할 수 있는 그 인연까지 다다를 수 있도록 제가 함께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와. 네. 그래서 오늘 어떤 강의를 할까를 되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근데 저는 땅에 대한 소중함, 그것을 먼저 좀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땅에 대한 소중함을 좀 이렇게 기억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준비를 해봤는데, 우리가 보통 공기가 항상 옆에 있기 때문에 소중한지 잘 모르고 지낸다는 말 들어보셨죠? 들어봤어요. 네. 맞아요. 근데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땅도 우리가 항상 밟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곁에 있어서 당연시 생각을 하고 또 이거를 소중한지 모르고 지냈었죠. 네. 우리가 사회자님 혹시 예전에 영화 E.T. 기억하시나요? E.T. 이거. 네. 스티븐 스필버그. 네, 맞습니다. 네. 그 영화 E.T.인데 네. E.T. 같은 경우에 우리 지구에 왔을 때 사람들은 보통 외계인이 지구로 오게 되면 이런 생각들을 먼저 하죠. 어떤 지구를 침략한다거나 네. 지구를 빼앗으려고 온 건 공격? 아닌가 네. 이렇게 생각을 하시죠. 그런데 그걸 거슬러 올라가 보면 어떤 낯선 이들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고 또 부족을 보호하고 나아가서는 나라와 국가를 보호하는 것들이 이렇게 학습되어 오다 보니까 어떤 낯선 이런 외계인들이 지구로 왔을 때는 우리를 침략하려고 해치려고 온 것이 아닌가라고 네. 이렇게 학습되어 온 결과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 역사 교과서에 실릴 법한 아주 큰 전쟁들이 많이 있었죠. 뭐 예를 들면 십자군 전쟁부터 네. 뭐 세계 제1차 대전, 2차 대전, 맞아요. 그리고 또 미국의 남북 전쟁이나 한반도 또 한국 전쟁까지. 한국 전쟁, 네. 정말 이렇게 가슴 아픈 전쟁들이 많았는데 이걸 표면상으로 보면 어떤 사상과 이념의 대립 혹은 어떤 종교적인 갈등에 의해서 이런 전쟁들이 치러지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지만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네. 어떤 영토 확장이나 그 영토를 빼앗기 위한 무력적인 전쟁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치열하게 우리 지구의 인류가 땅을 소유하기 위해서 이렇게 치열하게 살아온 이걸 생각을 해보면 지금 우리가 이 땅을 소유한다는 것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를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정말 말씀하셨던 것처럼 많은 전쟁을 있었어요. 근데 이게 땅을 빼앗기 위해서 한 전쟁이다. 근데 요즘 같은 세상에는 땅 뺏으려고 뭐 전쟁했다가는 큰일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네. 맞습니다. 지금 가장 가까운 시대로 보면 2014년도에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이제 무력으로 진압을 해서 네. 영토 확장을 한 사례가 있었죠. 그래서 G8에서 퇴출당하는 그런 수모도 겪기도 했고요. 네. 그런데 조금만 더 거슬러 올라가 보면 1990년도 동독과 서독이 이렇게 통일을 하기 전에 주변 국가들이 엄청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동독과 서독이 합쳐졌을 때 그 막강한 국력과 군사력으로 또다시 주변 국가들의 영토를 침범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들을 많이 했었죠. 그런데 그걸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네. 그때 당시에 주변국들에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뭐냐면 지금 현재의 국경을 존중하겠다. 그리고 앞으로의 영토 확장은 절대 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주변국들의 동의를 얻은 다음에 네. 별 탈 없이 이렇게 통일이 진행될 수 있었던 사건이 있었죠. 그래서 이런 과거의 사례들을 살펴보면 우리 인류들이 얼마나 땅을 소중하게 생각을 하고 또 가치 있게 생각을 하는지를 잘 나타내는 사례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근데요, 특히 말씀을 들어보니까 또 농사 짓는 분들의 땅에 대한 애착이 남다를 것 같거든요. 그런데 요즘에는 농사 짓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으시니까 이것도 좀 달라지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 네. 예전보다 지금의 그 땅을 생각하는 그 마음은 많이 네. 다르죠. 네. 사실 예전 먹을 것이 부족했던 농경사회 같은 경우에는 땅을 얼마나 가지고 있냐
그게 그쵸. 우리 식소를 얼마나 먹여 살릴 수 맞아요. 있는지와 직결되기 때문에 거의 목숨과도 같았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현재보다 과거에는 그 땅에 대한 집착이 더 강했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땅을 얼마만큼 소유하고 있고 또 얼마나 많이 갖고 있냐에 따라서 이렇게 신분의 지위를 나타낼 수 있는 또 그 증거였기 때문에 지금보다 훨씬 더 이렇게 가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하지만 이게 근대 사회, 산업 사회로 넘어오게 되면서 사실 이제 일자리나 이런 것들을 찾아가다 보니 어떤 도시 집중화 현상이 나타났고요. 또 산업이 발달하다 보니까 그런 공장도 이렇게 필요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농경 사회 때 그 어떤 땅을 개간해 나가면서 땅의 수평적인 가치가 넓어졌다고 하면 근대 사회로 넘어오면서 보다 한정된 땅에서 효율적인 그 땅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다 보니 이런 건축 방법이 조금 기술이 발전을 하다 보니까 이제는 수직적인 가치까지도 이렇게 갖게 된 겁니다. 네. 네. 그러니까 농사가 아니라 최근에는 다른 걸로 이제 부를 축적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잖아요. 네. 네, 맞습니다. 그때는 단지 경작을 해서 그 땅에서 어떤 이득을, 어떤 수익을 이렇게 창출해냈는데 예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는 가치는 딱 하나가 있습니다. 네, 뭔가요? 네, 그게 뭐냐면 그때도 지금도 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항상 부의 정점에 있었다는 거죠. 네. 맞네요. 그리고 지금 요즘에 와서 다시 한번 그걸 생각을 해보면 참 재밌는 형태가 하나 있습니다. 네. 그게 뭐냐면 우리나라에 10억 원 이상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부자들의 네. 자산 보유 형태를 살펴보면 참 재밌는 오. 것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 땅이 많아요? 네, 오. 맞습니다. 오. 이게 부동산, 현금, 뭐 주식, 금, 뭐 달러 이렇게 재산 보유 형태들이 오. 다양해졌습니다. 지금 현재는. 네네. 그런데 그 10억 원이 넘는 자산가들의 재산 보유 형태의 51%는 부동산으로 지금 갖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51%면 반이 살짝 넘네요. 네, 맞습니다. 네. 이런 결과를 살펴봤을 때 땅은 더 이상 생산해낼 수 없는 제한적인 가치를 갖고 있고 또 과거에 농사를 지으면서 가치를 창출해냈다면 네. 지금은 어떠한 개발 행위로 인해서 가치 창출을 이뤄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땅에 대한 가치는 무궁무진하다. 그리고 또 그 제한적인 가치 또한 매우 높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지금 우리 현 시대에 그 땅을 소유한다는 가치와 그 개념은 더욱더 소중하고 또 다르게 또 접근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부동산 경제연구원의 최규호 원장님과 함께 땅에 대한 모든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자, 잘 살고 싶은 건 모든 인간들의 본능이 아닐까 싶은데요. 땅에 대한 애착 역시 이 본능 비슷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요, 이 본능을 잘 다스려야 하겠죠. 본능대로만 살면 정말 큰일 나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요, 본능을 다스리는 기술, 저희 부동산 매거진이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최기원 원장님의 부동산 강의를요, 조금 더 듣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원장님께서 준비한 것이 있으시다고요? 네, 저희가 방송에서 다 이렇게 풀어드리지 못했던 궁금증들을 저희가 다음 주 월요일 여의도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한 공간에서 더 궁금한 것을 자세히 도와드릴 수 있는 세미나를 또 개최합니다. 네, 2017년 아파트 상가 토지 대전망에 대해 부동산 경제연구원 최기홍 원장의 세미나가 열립니다. 여의도동 25-11번지 유스홀딩스 5층에서 2017년 7월 10일 월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진행됩니다. 네, 부동산 경제연구원 최규용 원장님과 함께하고 있는 부동산 매거진입니다. 자, 현재 보유하고 계신 부동산이나 앞으로 계획들 세우시면서 궁금하셨던 점이나 곤란한 점 등 있으시면 저에게 사연 보내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상담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말 못하고 정말 가슴 답답했던 고민들 저에게 사연 보내주시면요. 최규용 원장님께서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미리 상담 신청해 주시면요. 사전에 제작진들이 접수받
받은 후에 방송 중 상담 연결해드립니다. 자, 그럼 오늘의 첫 번째 사연 만나볼게요. 경기도 하남시 미사동 390번지. 부모님이 오랫동안 보유하신 토지인데 계속 보유하고 있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하고 계십니다. 계속 가지고 있어도 괜찮을까요? 라는 사연 보내주셨는데요. 자, 상담자분 직접 전화 연결 한번 해볼게요. 자, 연결됐을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부모님이 보유하고 계신 토지예요. 네네. 네, 그래서 요거를 어떻게 처분을 하실까 말까 요게 걱정 중이신 거예요? 아니, 앞으로 전망이 좀 궁금해서요. 전망, 파실 계획은 네네. 없으시고? 네네. 아, 그래요. 자, 그럼 앞으로 이 토지에 대한 전망 어떨지 우리 전문가 최기용 원장님과 전화 연결해드릴게요. 원장님. 네. 시청자님,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여기를 보면 지금 네. 미사 강변도시에 바로 가까이 있는 지역이더라고요. 아, 네네. 네, 맞으시죠? 예, 맞습니다.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는 주목해야 될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개발 제한 구역인지는 알고 계셨죠? 이건데 예, 예. 지금 도시 지역, 자연 녹지 지역까지는 정말 좋은 땅을 갖고 계시는데 아. 문제는 지금 개발 제한 구역과 아이고. 문화재 보존 영향 검토 대상 구역 아이고. 그리고 또 하나가 문화재 보호 구역까지 이렇게 세 가지가 걸려 있는 땅입니다. 그런데 아, 우리가 개발 제한 구역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요즘에 경기권에 개발 제한 구역이 많이 풀린다는 얘기로 이렇게 투자처로 이렇게 많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 사실 개발 제한 구역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이유로 풀릴 것인지에 대해서도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고요. 중요한 거는 여기서 문화재입니다. 문화재인데 사실 여기가 문화재 보호구역이 지정되지 않고 문화재 보존 영향 검토 대상 구역이다. 이것만 돼 있다면 사실 개발 행위를 하는 데는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뜻이냐? 이거 같은 경우에는 혹시나 문화재가 나올 수가 있으니 개발을 할 때 문화재가 있는지 없는지를 잘 알아보고 잘 찾아보고 이 개발을 해라라고 하는 게 문화재 보존 영향 검토 구역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땅을 활용하고 개발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은 없지만 문제는 문화재 보호 구역입니다. 이 문화재 보호 구역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이 문화재 구역이 있으면 이 주변에 지정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제가 판단하기로는 지금 현재 갖고 계시는 이 토지에 어느 정도 일부분은 보호구역에 속해 있고 일부분은 검토 대상 구역에 같이 걸려 있다고 저는 판단이 돼요. 근데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왜 어렵냐? 이게 개발 행위를 할 때 단지 어떤 지자체를 통하거나 이런 인허가로서 풀어낼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여기는 문화재청까지도 같이 인허가에 엮여 있기 때문에 약간 다른 땅에 비해서는 무겁다고 제가 표현드릴 수가 있고요. 이런 경우에는 사실 다른 사람들이 땅을 많이 찾아야 그 땅의 가치가 올라간다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죠. 왜냐? 그 땅을 개발하고자 하는 스펙트럼이 넓어야 그 수요층이 많아지는 거고 거기에 따른 이제 한정된 땅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이렇게 올라간다고 보는데 사실 이 두 가지가 그 땅을 찾는 사람들의 수요를 조금 감소시킨다고 저는 판단이 듭니다. 좀 땅이 애매하다라고 좀 표현할 수 있겠네요. 이게 좀 걸려 있어서. 지금 이 땅 자체는 이 분홍색에 있는 이 지역 이 땅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면 여기가 미사촌 일종 지구 단위 계획으로 지금 개발 예정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어떤 걸 뜻하냐? 이 연장선이 정확하게 문화재 보호구역을 빼놓고 개발 지정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앞으로의 이 개발 가능성이 조금 낮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사실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지금 팔아야 되냐?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물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네. 팔 생각은 없는데 전망이 궁금하시다. 그러면 제가 결과적으로 전망을 먼저 말씀드리면 네. 사실 전망은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 지금 여기까지가 미사 강변
도시개발 지역입니다. 그러면 불과 여기서 떨어진 거리가 멀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이 앞에는 또 한강 조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주변 상황을 고려해 봤을 때 향후 충분한 그런 개발의 여파가 미칠 수 있다라고 판단이 들기 때문에 절대 파시면 안 되고 조금만 더 장기적으로 이렇게 갖고 계신다면 분명히 그 좋은 일들이 생길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이쪽에 지금 직선으로 있는 게 미사강변이에요. 네, 맞습니다. 요즘 여기가 핫하다고 여기 투자한다는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지금 서울 지역 내에서도 사실 미사 강변이나 아니면 뭐 마곡이나 한남 이렇게 아연 뜨는 지역들이 많이 있죠. 물론 강남은 당연히 핫하고요. 그런데 그 핫한 여러 지역 중에 한 지역이 이렇게 가까이에 있다는 거는 분명 이 메리트가 땅의 있네요. 네, 미래 가치는 좋다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네. 문화재 보호 때문에 조금 무거웠는데 미래 가치가 좀 있다고 하니까 오늘 상담하신 분 좀 희망을 가지시고요.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조금 더 장기적으로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상담 도움 되셨으면 좋겠네요. 자, 계속해서 다음 사연 좀 만나볼게요. 충북 음성군 삼성면 천평리 1-5 산 35-1 부모님께 증여받은 토지인데 주변 지리적 요건은 어떤지 또 언제 팔면 적당할지 궁금합니다라는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자, 계속해서 연결이 좀 해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사연 보내주셨는데요. 예. 네, 파실 생각이 있으신 거예요? 괜찮다고 아니요, 하면? 일단 전망이 궁금해가지고요. 전망이 궁금하시고 예. 주변 지리적 요건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하신 거죠? 예. 앞으로 어떻게 될지 네, 속 시원하게 고민 상담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시청자님, 예,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와, 근데 어떻게 이렇게 좋은 토지를 소유하시게 되셨나요? 예, 부모님 덕인 것 같습니다. 와, 얼마나 좋길래요. 네, 먼저 예, 이렇게 지적도를 먼저 살펴보면 예. 여기는 지금 현재 세 필지를 의뢰를 해주셨는데 1-2 그리고 산 35-1과 그리고 1-5 이렇게 세 필지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지금 접도구역이에요. 그래서 접도구역 같은 경우에는 약 20m 정도를 도로 주변에서 도로 안전에 의해서 좀 남겨놓기는 합니다. 그래서 조금 개발에 약간 영향이 있을 수 있는데 사실 지적도상으로 봤을 때는 그게 너무 면적이 좁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실 일은 아니라고 판단이 되고요. 중요한 거는 이 산 3-5와 1-2에 대한 이제 어떤 가치성인데 저는 여기는 정말 미래 가치가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 자, 첫 번째. 국토 이용 기타 용도 지역 지구 기타 이렇게 써 있죠. 이거 같은 경우에 이게 무슨 뜻이냐? 보시면 2020년 음성군 관리계획 재정비라고 써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는 계획관리 지역이죠. 그러면 이게 어떤 걸 뜻하냐? 앞으로 음성군의 도시계획을 조금 수정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즉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용도 지역의 변화가 나타날 것이다 라고 예상이 되는 지역이고요. 또 여기를 지도로 한번 살펴보면 일단은 아주 희망적이네요. 네. 좋다고 하시니까 지금 이렇게 지도 상태로 펼쳐봤을 때 이게 82번 국도가 지금 음성의 양 끝을 이어주는 가장 중요한 국도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근데 그 국도 주변에 지금 바로 붙어 있고요. 또 하나는 재밌는 게 이 옆에 지방도와 현황도로까지도 끼고 있는 토지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도로를 감싼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또 재밌는 게 자, 이 땅을 중심으로 여기 하나, 둘, 셋, 넷, 5개. 그러니까 지금 이 땅 주변으로는 산업개발진흥지구라고 해서 뭐 엄청난 대기업까지는 아니지만 여기는 지금 동부제철이 들어와 있고요. 여기 같은 경우에도 서울전선이 들어와 있고요. 그러니까 나름 중견기업들의 공장이 위치해 있는 지역이고
이걸 동그라미를 이렇게 살펴봤을 때 그 딱 사이에 끼어 있는 땅입니다. 거기다가 이 국도변에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앞으로의 활용 가치는 정말 무한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현재는 여기가 용도 지역이 계획관리 지역입니다. 근데 이 계획관리 지역은 뭐냐? 향후 도시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 이렇게 나타나 있어요. 근데 그걸 미뤄봤을 때 이 주변에 지금 공업지대가 이렇게 형성이 되고, 또 하나는 이 조금 멀리 있습니다만 혁신도시. 혁신도시의 주변에 영향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미뤄봤을 때 이 땅은 이 공업지대에 같이 물결을 탈 수가 있는 지역이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절대 이거를 파실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보유를 하셔서 조금 더 큰 이런 좋은 내용을 기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와, 이거 뭐 지도를 보니까 딱 있네요. 땅이 뭐 도로에 둘러싸여 있고 주변에는 뭐 공업단지들이 저렇게 조성이 네. 되어 있고 네. 와, 미래 가치가 정말 대단하네요. 축하드립니다. 땅 팔지 마시고요. 계속 네, 가지고 계세요. 앞으로 여기가 어떻게 변할지 무척 기대가 되네요. 네, 맞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다음 사연 좀 만나볼게요. 경남 고성군 상리면 고봉리 산 240 토지 보유 중입니다. 산이라 땅을 활용하기 어려워서 이걸 팔아야 하나 고민 중인데요. 파는 게 좋을까요? 어떨까요? 라는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우리 사연 보내주신 분 전화 연결 한번 해볼게요. 연결됐을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고봉리에 토지 보유 중이신데 땅이에요? 거기가 산이에요? 땅이? 산이죠. 아이고, 산인데 이거 어떻게 보유하게 되신 거예요? 어떻게, 왜? 그냥 누가 뭐 사라 그래서 옛날에 좀 살았는데 아. 그때는 모르고 그냥 샀죠. 아, 모르고 근데 사셔서 그래도- 이게 예. 앞으로 어떻게 될지 그게 궁금하신 거잖아요. 네네. 네, 매도를 속 하고 시원하게. 싶은데 예. 네, 한번 상담 받아볼게요. 네, 원장님. 네.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유, 그래도 이렇게 큰 지금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는 거 먼저 축하드립니다. 오. 그래요? 네. 저는 그 좀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 궁금해서요. 일단 먼저 지적도를 보고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네. 농림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반인들이 개발 행위를 하는데 분명 제한 사항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는 임업용 산지 그리고 산지관리법에 따른 임업용 산지예요. 이게 뭘 뜻하냐면 사실 개발 행위가 아예 되지 않는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뭐 예를 들면 종교시설이라든지 아니면 뭐 수련시설이라든지 뭐 이런 좀 제한적인 사항에서는 이게 개발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여기가 이제 개발에 약간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이 드는 요소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 첫 번째가 현재 이 지적도상으로 보면 도로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개발 행위를 하려고 하면 이 도로가 필수인데 중요하죠. 사실 여기에는 도로가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개발 행위를 하는데 분명 제한 사항이 좀 따르고요. 또 하나는 현재 이건 지도로 봐야 되는데 네. 등산로가 있다는 거는 그만큼 등산객들이 산으로 올라갈 수 있을 그렇죠. 만큼 네. 높이가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 고도가 나타나 있는 400m. 자, 400m 안에 도로 없이 이렇게 산으로 나무로 울창한 것 같은 경우에는 먼저 개발을 하려면 도로를 내야 되지만 사실 주변에 있는 이 도로들을 연결했을 경우에 이 안에 들어와 있는 땅들을 또 매입을 하시거나 아니면 여기를 도로를 개발을 할 때 또 다른 허가 행위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사실 개발하기는 조금 어렵다고 판단이 들고요. 또 하나는 이렇게 고도가 높거나 경도가 15도 이상인 경우에는 개발을 하는데 제한적인 사항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등산로나 고도를 살펴봤을 때 사실 도로를 낸다고 하더라도 여기는
개발을 하기가 조금 어렵다는 말씀을 아이고. 드리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보유하실지 아니면 지금 팔아야 될지를 물어보신다면 네. 저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그래도 어떤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는 데에 조금 이렇게 무게를 두시고요. 조금만 더 갖고 계시기를 저는 권해드립니다. 네. 자, 어떻게 우리 상담자분, 네. 원장님 말씀 잘 들으셨어요? 희망이 별로 없네요. 그러니까 어떡해요. 처음에는 우리 원장님께서 산 가지고 네. 계시다고 막 이렇게 괜찮은 것 같았는데, 자, 네. 조금 희망이 없기는 한데, 그래도 또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네, 질문 좀 해주세요. 아닙니다. 제가 그냥 이게 궁금했고, 네. 그냥 가지고 있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아이고, 어떡해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유, 너무 실망이 크신데요. 네, 저게 도로만 좀 있었어도. 네, 근데 아유, 도로가 있다고 하더라도 네. 저기 같은 경우에는 사실 도로를 새로 내기도 힘들지만 있다고 하더라도 경도나 고도에 따라서 그리고 또 임업용 산지 같은 경우에는 제한적 개발이 돼야 되기 때문에 사실 조금 개발하는 데는 무겁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아우, 결과가 좋았으면 좋았을 텐데, 우리 상담자분 전화 끊을 때 목소리에 좀 힘이 없으셔서, 아유, 제가 좀 마음이 안타깝네요. 그래도 힘내시기 바랍니다. 자, 궁금하신 점들 여러분들 모두 풀리셨으면 좋겠고요. 자, 전문가와 직접 만나서 소통할 수 있는 상담의 시간이 또 마련되어 있습니다. 세미나 일정 참고하시길 바랄게요. 네, 2017년 아파트 상가 토지 대전망에 대해 부동산 경제연구원 최기홍 원장의 세미나가 열립니다. 여의도동 25-11번지 유스홀딩스 5층에서 2017년 7월 10일 월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진행됩니다. 자, 계속해서 사전에 제작진이 상담 신청 받은 사연 중에서 저희가 방송 중 상담 연결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사연 만나볼게요. 인천시 중구 무이동 180-12, 2006년도에 매수했는데 10년이 지나도 좋은 소식이 없어서 너무 지칩니다. 어떻게 지금이라도 매도해야 할까요? 라는 사연 보내주셨는데요. 와, 이 기간이면 정말 많이 지치셨을 법도 할 것 같아요. 일단 자세한 이야기 전화 연결로 들어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예. 2006년에 매수를 하셨어요. 예, 예. 오, 아니 근데 10년이 지나도 지금 어떤 소식이 좀 없으신 거예요? 네, 그렇죠. 아유, 어떡해요. 10년이면 진짜 많이 기다리셨는데 마음고생도 좀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네, 좀 많이 답답한데요. 아유, 어떻게 더 기다려야 하나 아니면 지금이라도 좀 매도를 해야 하나 그게 고민이신 거죠? 네네. 네, 그러면 우리 원장님께 연결해드릴게요. 상담 한번 받아보세요. 네. 네. 시청자님, 네,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먼저 이거 10년 동안 이렇게 갖고 계시면서 가슴이 많이 아프셨죠? 네, 그렇죠. 네, 제가 좋은 소식 일단 전해드리겠습니다. 좋은 소식. 오. 먼저 보시면 이 33하고 35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 네네. 네. 지금 현재 제가 보여줄 때는 이게 사도의 형태로 보여지는데 혹 지금 여기에 도로 지분을 갖고 있거나 아니면 사용 승낙서를 갖고 계신다면 일단 여기는 도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땅의 가치는 이제 올라간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 전체적인 이 지형의 구도상으로 봤을 때는 이 도로는 분명 이 지분이나 혹은 사용 승낙서를 갖고 계실 거라고 판단이 되고요. 일단 네. 그걸로 봤을 때는 위치가 너무 좋습니다. 물론 네. 지금 여기가 성으로 돼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조금은 답답하셨을 수도 있어요. 왜냐? 우리나라는 섬이 주로 산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런 개발 행위를 하는데 사실 제약사항이 조금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사실 투자처로도 조금 떨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만 지금 이 위쪽을 좀 살펴보시면 아마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지금 무의도 연도교가 내년 8월에 오. 네, 개통을 하거든요. 가까이 보시면 인천국제공항과 오. 영종도 하늘도시가 이어지는 우와. 그래서 그쪽에 다리가 생겨나는 곳이기 때문에 오.
여기는 지금 이 영향을 크게 기대하셔도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땅을 판단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조망이거든요. 중요한 것 중에 하나죠. 그러면 지금 이 라인으로 봤을 때 이 뒤쪽으로는 막혀 있는 어떤 산이나 건물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다리가 연결이 된다면 이 땅을 활용하고자 그리고 찾은 사람들이 저는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땅을 찾는 사람들이 늘어나다 보면 당연히 그 한정된 땅의 가치는 올라갈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혹시나 힘드시더라도 물론 지금 10년 동안 보유를 하셨기 때문에 어떤 장기 보유에 따른 세제 혜택은 더 이상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한 1년에서 한 2년 정도만 더 조금 보유를 하신다면 지금 10년 동안 조금 그 가슴 아팠던 일들을 싹 내려줄 수 있는 좋은 일들이 생길 거라고 저는 기대합니다. 와, 소화제 같은 정말 상담 내용이었습니다. 아니, 10년도 기다리셨는데 1, 2년 조금만 더 참고 기다리셨으면 좋겠네요. 네, 그래도 희소식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사연 좀 만나볼게요. 노후 대비 투자처를 찾는 도중 옥수동 우림필류 조합원 모집 분양 중이더라고요. 25평대와 19평대, 13평대인데 25평을 차익형으로 신청할까 하는데 괜찮을까요? 라는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자, 그럼 상담자분 전화 연결 한번 해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선 사연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지금 평수대가 좀 여러 군데가 있어요. 예. 네, 그래서 25평을 차익형으로 신청할까? 요게 좀 고민이시라고요. 네네. 옥수동에 위치한 거고 또 노후 대비를 위한 투자처를 찾는 거고요. 예, 그렇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궁금증들 저희가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릴게요. 원장님과 상담 나눠보세요. 네. 시청자님, 네네. 네, 반갑습니다. 아, 예, 반갑습니다. 네, 이 좋은 이 아파트를 이렇게 또 사실지 마실지 이렇게 지금 염두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예. 지금 일단 옥수역 같은 경우에는 예. 지도를 보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예. 지금 말씀하신 아파트의 예정 위치가 지금 이쪽 지역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면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옥수역과 경의중앙선이 지나가는 오. 더블 역세권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위치상으로는 정말 좋습니다. 또 하나가 사실 강북에서 강남을 접근할 수 있는 가장 큰 곳이 이 한남동 한남대교와 또 옥수동 동호대교 그리고 여기 성수동의 성수대교를 타고 이제 강남으로 접근할 수 있는 가장 강남 접근성이 좋은 지역 중에 하나. 그래서 현재 이 아파트의 위치상으로 봤을 때는 이게 방향상으로 모든 집은 아니겠지만 몇 동은 지금 한강 조망권까지 갖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아파트의 향후 가치는 정말 밝게 봅니다. 네. 단 단? 여기 같은 경우에는 염두하셔야 될 게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여기는 지역 주택 조합 아파트예요. 이게 뭘 뜻하냐? 지역 주택 조합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우리가 일반 아파트 분양을 할 때는 어떤 건설사나 대기업에서 이렇게 시행사가 직접 분양 시공까지 책임지는 이런 일반적인 사례와는 다르게 지역 주택 조합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조합이 그 사업의 주체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장점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뭐냐면 일반 분양하는 아파트에 비해서 가격이 저렴하다는 거죠. 또 하나는 뭐 따로 청약에 관련된 어떠한 상황들은 굳이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청약 통장이라든지 아니면 청약을 하려고 뭐 줄을 선다든지 이런 상황은 피할 수가 있지만 조금 조심해야 될 것이 아까 설명드린 대로 이 조합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그 조합이 되시는 순간 내가 사업의 주체가 되기 때문에 그 이제 사업을 진행함으로써 생기는 어떤 리스크적인 것은 스스로가 감안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어떤 얘기냐? 예를 들면 여기에 땅을
이제 부지 매입을 할 때 처음에 예상했던 것보다 부지 매입의 가격이 오른다거나 아니면 어떤 사업 관리에 따른 이제 비용 증가를 예상할 수가 있죠. 이건 뭐 무조건 조합이라고 해서 그런 상황들이 생겨난다기보다는 그런 점들이 충분히 생길 수 있으니 투자를 하실 때 그런 부분을 조금 염두하시고 투자를 하시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여기 조합 구성이나 이런 진행 사항이 어느 정도까지 도달되어 있는지를 판단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매입을 고려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아까 평수 고민을 하신 것 같아요. 근데 보니까 일단 30평대 이상은 고민을 하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10평대와 20평대를 고민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노후를 준비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만약에 매일 이렇게 매달 들어오는 돈이 필요하시다. 그러면 비교적 조금 적은 평수로 그리고 뭐 전세를 하든지 아니면 어느 정도 좀 오를 수 있는 거를 또 생각하신다고 생각하시면 이제 20평대 이상으로 저는 이렇게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 주택조합의 어떤 그 조심할 부분만 좀 인지를 하신 다음에 투자를 결정하시면 오늘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후회 없는 투자가 될 것이라고 저는 이야, 확신합니다. 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 리스크를 조금 사전에 충분히 인지를 하시고 투자를 하시면 정말 후회 없는 투자가 될 것이다라는 말씀이셨어요. 와, 정말 좋네요. 위치적으로도 좋고, 괜찮네요. 자, 잘 투자하셔서 노후 대비 정말 완벽하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상담 도움 되셨으면 좋겠네요. 자, 계속해서 다음 상담 좀 받아볼게요. 자, 다음 사연입니다. 대구시 서구 중리동 26-1번지 중리 롯데캣을 보유 중인데요. 매도 시점이 궁금합니다. 라고 사연 보내주셨어요. 자, 계속해서 우리 사연 보내주신 상담자분 연결 한번 해볼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목소리가 너무 밝으시네요. 네, 안녕하세요. 아유, 밝으셔라. 자, 사연 보내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 대구에 있는 롯데캣을 네. 보유 중이신데 요걸 지금 네네. 매도하실 생각이 있으신 거예요? 네. 그래서 어떤 시점이 좋을까 지금 그거 고민하시는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속 시원하게 고민 해결해 드릴게요. 저희 원장님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네, 원장님,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유, 네. 너무 이렇게 반갑게 아이고야. 맞아주셔서 제가 살짝 당황했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네. 일단 이게 지금 매도 시기가 고민이시다는 거는 여기를 일단 매도하실 생각은 어느 정도 갖고 계신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네. 이걸 지도로 보면 네. 지금 이 아파트의 위치는 서대구 산업단지 바로 앞에 위치해 있어요. 오. 그래서 사실상 이게 지역적인 위치상으로는 절대 떨어지는 지역은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 중리 롯데캐슬 같은 경우에는 처음 분양 때보다 현재가 약 2배가량 가격이 오르긴 올랐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걸 분양 시점에 가져가셨다면 지금 큰 이득은 어느 정도 보셨으리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단 만약에 매도를 계속 생각을 하고 계셨다면 조금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지금 매도 타이밍을 살짝 지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당장은 매도를 생각하시는 건 조금 보류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왜냐하면 그 이유는 타이밍이 지난 것도 있지만 이 산업단지로 인해서 쉽게 어떤 하락세를 보이거나 그런 거는 안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또 하나는 평리 재정비 촉진지구라고 해서 이 바로 윗 블럭에 재정비 촉진지구가 지정이 돼서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뭐 서울 일부 지역이나 지방 광역시급에서 일반 지역을 이렇게 재정비 촉진지구로 해가지고 이렇게 개발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이게 사업이 멈춰져 있거나 조금 지지부진한 상황들이 있는 지역들이 일부 있어요. 그런데 평리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걱정 없이 아주 진행이 잘 되고 있는 지역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사실 이 지역을 혜택을 더 많이 볼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마 이렇게 좀 걱정하실 수도 있어요. 지금 이 촉진지구 안에 많은 아파트 단지들이 들어오다 보면
어떤 물량 공급에 따라 여기가 조금 떨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좀 그 부분을 다르게 생각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 여기는 사실 이 촉진지구 안에 학교나 공원 부지가 설정이 돼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공업지역 주변에 있어서 어떤 학교의 근접성이나 또 공원, 이런 사회 인프라를 좀 혜택이 적었다라고 보면 이제는 이 평리 촉진지구 때문에 이런 공원이나 학교로 인한 그런 도시 인프라의 혜택을 마음껏 받을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저는 사실 이게 플러스 요인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어느 정도의 이게 자리 잡는 시기를 보시면서 매도 시기를 조금 늦게 갖고 가시는 걸 저는 추천드립니다. 어느 정도 좀 기다리셔야 하나요, 그러면? 저는 지금 이 촉진지구가 네. 진행 상태에 있는데 네. 적어도 여기에 이제 철거가 시작되거나 아니면 여기에 건물이나 그런 토목공사, 도시계획의 밑작업이 시작될 쯤에 그때 여기에 거래량이나 혹은 거래 금액의 어느 편차를 좀 보고 그때 가서 매도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 판단을 좀 늦춰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요. 아쉬운 점은 이 매도 타이밍이 살짝 늦춰졌다는 거. 진작에 최기호 원장님 만나셔서 이렇게 상담하셨으면 타이밍이 좋았을 텐데 타이밍이 아직은 살짝 늦춰졌기 때문에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는 그런 상담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기다리시면서요. 최기호 원장님이랑 계속해서 연락하시면 좋은 타이밍 꼭 잡을 수 있으리라 장담 드립니다. 자, 오늘도 다양한 사연 통해서 상담 받아보셨는데요. 여러분들 정말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세미나 일정 알려드립니다. 2017년 아파트 상가 토지 대전망에 대해 부동산 경제연구원 최기홍 원장의 세미나가 열립니다. 여의도동 25-11번지 유스홀딩스 5층에서 2017년 7월 10일 월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진행됩니다. 부동산 매거진 최기용의 땅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오늘 그 첫 시간이었는데요. 오늘 첫 방송 함께 하시면서 어떠셨나요? 네, 오늘 첫 방송이었는데요. 제가 오늘 방송을 통해서 시청자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다는 그 설레임이 사실 아직도 가시지 않고 있어요. 네, 그래서 벌써부터 다음 주가 기다려지고 있습니다. 정말요? 제가 먼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더욱더 알찬 내용과 더욱더 행운이 가득한 내용으로 여러분들한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정말 여러분들께 좋은 소식만 좀 안겨드렸으면 좋겠네요. 자, 부동산에 대한 모든 정보, 부동산 매거진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